지난 영상에서 자기 혐오에 감춰진 심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자기 혐오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는 것이 첫 단계니까요. 오늘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혐오하지 않고 좀 수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다 청소년은 아니겠지만 일단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청소년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 나쁜 짓 할까 봐 부모님이 강제로 문을 오픈하게 하시는데요.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좋습니다. 반드시 혼자 독립된 시간이 있어야만 해요. 그 시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 독립된 시간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있으면 자아 정체성을 잘 형성하지 못해요.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고 말 잘 들어요. 착해요. 뭐 이러시는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좀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도 해야 게다가 좀 이상한 짓을 해줘야 정상이에요.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를 만들어간다? 그거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높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뭐 극찬을 들었다,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느낌적인 겁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든든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느낌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감, 나 자신을 실감한다. 근데 이런 나에 대한 느낌이 든든하지 않거나 충분히 내가 이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해도 하는 거거든요. 이 피를 보면서 나를 느낀다. 피가 흐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감각적 고통을 느끼면서 부족한 자아 정체성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해를 많이 해요. 특히 부모가 억압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다는 애들은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해를 통해서 자신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느낌을 조건에 걸어서 내가 꼭 무엇을 이루어야만 내 정체성이 확인된다? 이거 못 살아요. 이러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조건이나 성과는요, 나 자체일 수 없어요. 그런 건 나를 이루는 내용에 불과하죠. 여러분, 볶음밥에는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근데 감자는 곧 볶음밥이다, 당근은 곧 볶음밥이야. 이게 말이 돼요? 조건이나 성취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지. 나는 이미 나로 충분하다. 나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이미 나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조건을 하나로 보지 말라. 성격과 나하고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성격도 나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볶음밥에 있는 여러 재료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 재료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붙잡혀서 살아가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자기 혐오를 느끼게 돼요. 제가 성격장애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치시다 하는 거는요, 성격장애라는 말처럼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을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질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은 각자마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타고나기도 힘든 건데 그걸 왜 버려? 성격에 대해서 딱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성격에 끌려다니면서 치이느냐, 아니면 내가 내 성격의 주인이 되어서 잘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후자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은 내 성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형별 성격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고, 이 모든 유형별 성격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성격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고 잘 살려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성격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이 자기는 성격이 좀 천하태평하고 쉬엄쉬엄 여유 있는 성격인데, 자기랑 같이 동아리하는 언니는 너무 열심이고 열정이 넘쳐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게을러 보인다,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세상에는 에너지가 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진행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불을 처음 지필 때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근데 그 에너지는 큰 만큼 금방 지쳐서 반드시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불씨가 꺼지지 않게 작은 에너지로 오랫동안 부채질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열정 있는 사람도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너는 게으른 게 아니고 다만 앞에서 리드하는 큰 에너지가 아닌 뒤에서 부채질해주는, 받쳐주는 작고 지속적인 에너지인 거다. 세상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MBTI나 디스크나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거는 무료라 가지고 문항이 몇 개 없어서 엄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런 걸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장단점도 같이 나와 있으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기질이나 성격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성격 왜 이래? 하는 뭐 자기 혐오, 자기 탓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성격 검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내가 너무 싫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MBTI는 이제 중학생 때인가 해가지고 잘 생각이 너무 안 나는데 디스크 검사를 최근에 했어요. 저는 D형이 나왔어요. 주도형. 추진하는 사람, 리더, 아까 말한 그 동아리 언니 같은 그런 큰 에너지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너무 강하고 사람보다 너무 일을 보고 욕심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돌진해 나가는 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못난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밖에 모르는구나. 난 왜 이렇게 인간적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성향을 막 감추려고 일부러 리더 해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막 이래도 싫어. 난 절대 안 할 거야. 안 맡으려고 하고 조용히 살았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주도형, D형이 나왔고 그 강사분이 주도형에 대한 장단점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데 왜 억눌려 살지? 얼마나 귀하게 타고난 성품인데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나를 정확히 알고 그 성향에 대해 공부를 하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기질을 알면 자유자재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점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쓸 수가 있을까, 나의 나다움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하게 되니까 내가 내 성격에 치이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의 주인이 돼서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 디스크에서 이제 I형은 사교형, 표현형이라고도 해요. 내가 느끼고 말하고 싶은 건 꼭 말해야 되고 신나야 되고 꿈꿔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성향도 나 자체가 아니라 나의 내용이라는 걸 알고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태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고 산만한 게 아니고 즐거운 거다. S형은 안정형인데 우호적이고 좀 평화적이고 순응하고 잘 따라주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이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평화적이라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도 표현을 못해. 그냥 따르기만 해. 그러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면 그냥 막 잠수 타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도해야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매우 힘들어해요. 따르는 게 편한 사람들이라서.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기질을 아니까 거기 갇혀 살지 않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성향이지만 그건 나의 내용일 뿐이고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내 장점을 살려서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를 좀 다스리는 마음, 소심한 게 아니라 배려심이 깊은 거고 우호적인 사람이다.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또 C형은 신중형, 분석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매사에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많은데 그것도 나의 기질을 알면 거기에 갇혀 살지 않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효용성 있게 자신의 성격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디스크 DISC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내용 많거든요.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책을 통해 보셔도 좋고,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이 디스크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이다. 주인이다. 기질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갇혀있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주인이 돼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정체성을 조건이나 성취로 걸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성격의 어떤 기질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든지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막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의 연습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멋진 내가 되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불행하지만은 않아. 여러분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시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혐오를 하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